안녕하세요. 은야쌤입니다. 오늘은 ITQ 파워포인트 기출문제를 201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2년 8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먼저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저장하실 때 파일의 이름과 파일을 저장하는 경로가 지정이 되어 있네요.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시험장에는 I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경로와 이름 꼭 확인하셔서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시고 답안 전송을 하셔야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답안을 작성하실 때 슬라이드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네요. A4라고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꼭 맞춰주셔야 되겠고요. 슬라이드는 6개를 제작을 해주셔야 되는데 1번부터 순서대로 작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슬라이드에 글자들이라든지 도형의 경우에는 출력 형태를 보시고 그 색깔대로 그리고 그림자나 윤곽선 그런 것들 출력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슬라이드의 번호를 꼭 제작을 해주시되 1번 슬라이드에서는 생략을 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맞춰주셔야 되겠죠.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제목 도형과 하단에 로고들이 들어있을 텐데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해서 작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그림을 삽입하실 때는 픽처라고 하는 폴더에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정확한 파일을 선택해서 삽입을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슬라이드 전체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슬라이드의 크기와 순서를 지켜주세요 라고 했네요. 디자인이라고 하는 메뉴에 가시게 되면 제일 끝자락에 사용자 지정에서 슬라이드 크기를 지정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사용자가 직접 슬라이드 크기를 선택하실 수가 있을 텐데 A4 용지라고 했으니까 그거 지정하시면 되겠죠. 확인. 대화창이 뜨는데 최대화와 맞춤 확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미지를 크다란 아이 갖고 왔을 때 그 아이가 커다란 아이가 위쪽 아래쪽 전체를 꽉 채울 것인지 아니면 그냥 창문에 맞출 것인지를 정하는 건데요. 저희는 어차피 창문 바깥으로 삐져나가는 커다란 이미지를 갖고 올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걸로 갖고 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슬라이드 6개를 배치해 보도록 할 거예요. 홈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새 슬라이드라고 하는 글자 보일 겁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는 어차피 제목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텐데 두 번째 슬라이드와 6번째 슬라이드는 아래쪽에다가 도형을 잔뜩 넣어야 되죠. 제목만 있는 친구로 선택을 할게요. 3, 4, 5번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글자를 넣든지 표나 차트를 넣는 친구이기 때문에 새 슬라이드라고 하는 글자 누르셔서 내용도 들어있어요 라고 제목 및 내용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방금 선택한 레이아웃과 똑같은 아이를 집어넣겠다 라고 한다면 글자를 선택할 게 아니라 위쪽에 반짝이 종이를 선택하시게 되면 똑같은 아이가 들어올 거고요. 6번째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새 슬라이드에서 제목만 있는 친구로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맨 첫 번째 있는 아이는 제목 슬라이드, 두 번째와 6번째는 제목만 있는 아이, 3, 4, 5번의 경우에는 아래쪽에 내용도 있는 아이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슬라이드 마스터는 보기라고 하는 메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 가장 위쪽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1번 딱지 붙어 있는 요 친구가 마스터인데요. 여기에다가 도형을 하나 얹으시면 모든 슬라이드에 다 똑같은 도형이 배치가 될 거예요. 1번이라고 이름 붙은 친구 선택하셔서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에 해당하는 제목은 요 아이를 얘기하는 거죠. 도형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의 도형, 밑에 깔려있는 기다란 사각형과 그 위에 얹어져 있는 모서리가 한쪽 잘린 사각형을 얹어주시면 되겠고요. 시험지를 받아보시면 여러분들은 흑백으로 받으실 거기 때문에 어떤 색깔인지까지 구분이 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다만 색깔이 서로 다르구나 라고 하는 농도의 차이는 보일 테니까 짙어 보이면 짙은 색깔로, 옅어 보이면 옅은 색깔로 채워주시면 되겠죠? 문제에서 도형을 넣을 때 선이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면 꼭 그 친구들은 선이 없도록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도형을 선택하고 계시면 도형 서식 보일 거고요. 윤곽선은 없어요 라고 지정을 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제목을 쓰실 때에 그 글꼴의 크기라든지 색깔도 지시가 다 되어 있네요. 제목에 들어있는 상자가 밑에 깔려서 보이질 않는데요. 요 제목을 쓰는 상자를 오른쪽 버튼 맨 앞으로 가져오시게 되면 이렇게 보입니다.
상자를 도형과 좀 비슷한 위치에다가 배치를 해 놓도록 할게요. 글자에 대한 건 홈에 가시게 되면 글꼴 맞추실 수가 있을 거고요. 도둠이라고 글꼴 찾아주시면 되겠죠. 크기는 40이라고 맞춰줄 겁니다. 색깔이 흰색이라고 했으니까 글자의 색깔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가운데 맞춤 해서 제목을 예쁘게 배치하시면 되겠죠. 하단에 로고 그림을 갖고 오셔야 되는데 이번 슬라이드를 좀 볼까요? 이렇게 하단에 로고 그림이 들어가 있는 거 왼쪽에 들어가 있군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그림을 넣을 거예요. 그림, 내 거 컴퓨터에 있는 아이를 데리고 올 거고요.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 안에 픽처, 그림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ABC 주식회사라고 하는 로고 1번을 삽입해 주시게 되면 그림이 뿅 들어올 건데 왼쪽 하단에 있으니까 배치를 이렇게 해줄 거예요. 크기가 좀 커 보이죠? 크기를 줄이겠습니다. 하단의 로고의 경우에는 배경에 회색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투명색으로 설정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림을 선택하고 계시면 그림 서식이 뜰 거고요. 색깔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색깔 그룹에서 투명색입니다 라고 누구를요? 회색을요? 라고 찝어주시면 되겠죠. 모든 친구들이 다 제목 도형과 로고가 들어갔는데요. 첫 번째 표지 디자인의 경우에는 그 친구들이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표지 디자인을 넣는 제목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하고 있습니다. 배경 그래픽을 숨겨주세요 라고 체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다른 아이들은 다 제목 도형들이 살아있는데 첫 번째 있는 제목의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배경이 숨겨져 있네요. 작업이 끝났으면 마스터는 닫고 나오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빼고 나머지들은 다 똑같은 도형들 배치된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전체 구성이었고요. 표지 디자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 표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형과 워드아트와 그림을 넣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부 조건은 하나하나 선택하셔서 맞춰주시면 될 텐데 우선 도형을 넣어 보도록 할 거예요. 도형을 넣기 위해서 이 제목들 필요 없는 것들은 지워주는 게 좋겠죠? 넓게 드래그 하셔서 지울 거예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겁니다. 도형, 사각형을 클릭 드래그 하셔서 만들어 주시고요. 그 사각형 도형에다가 그림으로 채울 겁니다. 도형을 선택하고 있으면 도형 서식이 뜨니까 그걸 어떻게 채울 건지 도형 채우기에서 그림으로 채울 거다 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림 1번으로 채워줄게요. 삽입. 그림 1번에 대해서 이렇게 부드러운 가장자리로 표현하십시오. 투명도는 50으로 표현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도형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그림 서식이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하나의 아이콘 누를 때마다 각각의 메뉴가 보일 텐데요. 채워주는 거를 반투명하게 투명도 50이라고 하게 되면 살짝쿵 투명해지는 거 보이시죠? 그 모양을 꾸며줄 적에 부드럽게 가장자리를 처리해 주세요. 5포인트라고 했으니까 그 숫자값 맞춰주시게 되면 똑같이 결과물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은 창을 넓게 쓸 수 있어서 이 서식창이 항상 열려 있어도 불편하진 않으실 거예요. 저는 문제지를 띄워놨기 때문에 좀 창이 좁아서 이 서식창은 그때그때 띄우고 그때그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워드아트를 넣도록 할게요. 삽입의 워드아트. 가장 첫 번째 밋밋한 친구를 선택할 거고요. 타이핑 하도록 할게요. 문제에 보시게 되면 이 친구는 변형을 시켜줄 거고 글꼴을 넣을 거고 반사효과 줄 겁니다 라고 지시가 세세하게 되어 있네요. 글자를 먼저 쫙 블럭을 잡으셔서 홈에 가시면 글꼴 맞춰줄 수도 있을 거예요. 굴림이라고 맞춰줄 거고요. 굵어져라 얍, 그림자는 없어져라 얍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끝났을 거예요. 워드아트의 경우에는 상자 속에 들어있는 글자입니다. 도형 서식에 가시게 되면 그 도형 전체에다가 효과를 줄 건지 그 안에 들어있는 글자에다가 효과를 줄 건지 정확하게 구분하셔서 우리는 워드아트의 글자 스타일을 바꾸는 거죠. 변환을 하겠습니다. 텍스트 효과에서 변환 가시게 되면 오른쪽으로 줄이기라고 하는 친구 정확하게 찾으셔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고요. 크기가 좀 작아 보이니까 조절점 이용하셔서 크기를 비슷하게 늘려주시면 되겠네요. 텍스트에 반사 효과를 주도록 할까요?
텍스트 효과 가셔서 반사 2분의 1 8포인트 반사하니까 이 친구로군요. 그림 넣어서 마무리할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그림을 넣겠습니다. 그림 ABC 주식회사 로고 1번을 넣어주시되 이번에는 왼쪽 상단에 붙어 있군요. 역시나 회색 배경은 투명하게 처리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 서식에 가셔서 색깔을 투명하게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두 번째, 목차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목차 슬라이드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아래쪽에 슬라이드 번호를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슬라이드 번호가 보이지 않네요.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보기에서 슬라이드 마스터 들어가시면 제일 위쪽에 있는 1번 이 친구에 분명히 샵이라고 하는 번호가 오른쪽에 배치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되는데 눈에 보이질 않는군요. 마스터 보기 닫기 나오셔서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입니다. 그 번호를 슬라이드 번호 보일 수 있도록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첫 번째 슬라이드에 있는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모두 적용이라고 나오시면 이렇게 슬라이드 번호가 확인이 되네요. 제목을 넣도록 하죠. 문제에 보시게 되면 글꼴이 도둠의 24다라고 지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건 요 아래쪽에 있는 도형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목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도형을 넣도록 할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거고요. 아래쪽에 깔려있는 길다란 막대 그 위에다가 오각형을 얹으시면 되겠죠. 색상은 보시고 적당하게 적용을 해주세요. 도형의 경우에는 선이 없다라고 지시가 된 경우 꼭 선을 지워주셔야 합니다. 이만큼이라고 선택하셔서 도형의 서식에서 윤곽선은 없습니다 라고 지시를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글자는 상자에 담아서 작성을 하도록 할까요? 삽입의 텍스트 상자 이용하셔서 쫙 상자. 에어컨이라고 하는 글자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 친구만 좀 넣어서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넓다랗게 한꺼번에 선택하시고 왼손에 도움 받습니다. 컨트롤 키 누르게 되면 이렇게 더하기 표시 되는 거 확인되시죠? 클릭 드래그 하셔서 당겨주시면 반복적으로 복사해서 배치하실 수 있을 거고요. 글씨 입력하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몽땅 선택하셔서 글꼴 맞춰줍니다. 홈에서 글꼴은 도둠, 크기는 24, 색깔은 보시기에 까맣다 싶은 아이는 까맣게, 하얗다 싶은 아이는 하얗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세부 조건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이퍼링크를 넣으세요. 슬라이드 5번과 연결하세요 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하이퍼링크는 동그라미 1번 표시되어 있는 거 얘를 얘기하는 거죠. 글자들 몽땅 다 블럭을 잡아서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링크를 걸 겁니다. 하이퍼 링크. 현재 있는 문서하고 연결할 거죠. 현재 문서 슬라이드 5번과 연결해라 라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네요.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글자 파랗게 바뀌면서 밑줄이 쫙 그어집니다. 하이퍼링크가 걸렸다는 뜻이에요. 그림을 넣도록 하죠.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그림을 넣을 거예요. 그림. 문제에 보시게 되면 그림 4번을 넣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림 4번을 보면 여러 개가 이렇게 같이 들어있는 친구지요. 저희는 그 친구를 데리고 와서 일부분 옆전 그림만 잘라서 쓰면 되겠네요. 얘입니다. 삽입. 그림을 선택하고 계시면 그림 서식이 뜹니다. 자르기 기능 이용해서 옆전 부분만 잘라주도록 할게요. 가장자리에 깜장색 부분이 칼날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드래그 하셔서 자르는 기능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선택이 끝났으면 비어있는 공간을 누르셔서 확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서 옮기도록 할게요. 세 번째 슬라이드는 텍스트 슬라이드입니다. 제목을 넣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영문이 들어있고요. 한글이 들어있는데 상자의 너비가 서로 다르군요. 서로 다른 상자에다가 제작을 한 겁니다. 하나를 잘 만드셔서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네요.
글씨를 다 입력하고 나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 머리 기호 표현을 해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친구를 클릭하셔서 홈에 가시면 글자에 대한 얘기들이 모여 있죠. 기호를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단락의 경우에는 한 발짝 안으로 들어갔네요. 그렇다면 수준을 이렇게 늘려주시게 되면 한 발짝 안으로 들어갑니다. 기호를 적용할게요. 문단에서 사용되는 글꼴의 공통적인 부분은 같이 적용을 할 거고요. 다른 부분은 따로따로 블럭 잡아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 텐데요. 둘 다 공이 글꼴은 굴림의 간격이 1.5줄이라고 하니까 몽땅 다 선택하셔서 글꼴 맞춰주겠습니다. 굴림. 줄의 간격은 1.5라고 맞춰줬어요. 첫 번째 단락의 경우에는 글자의 크기가 24이고 굵어요 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두 번째 단락의 경우에는 글자 크기가 20입니다 라고만 표현할게요.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use a 라고 하는 곳에서 끊어졌죠. 상자의 크기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상자를 잘 만드셨으면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왼손에 도움 받습니다. 컨트롤 키 누르면 이렇게 더하기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드래그 하셔서 가져다 놓으시고요. 글자 바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글자를 글씨들 입력이 끝났으면 동영상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미디어 중에서 비디오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동영상 삽입하게 되면 동영상이 바로 들어올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세부 조건 보면 자동 실행의 반복 재생이라고 되어 있네요. 비디오를 집어넣게 되면 비디오에 대해서 형식이 나올 텐데요. 재생하는 거에 대한 얘기니까 재생 그룹에 가셔서 시작을 자동 실행할 수 있도록 재생은 반복적으로 재생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세 번째 슬라이드도 끝났습니다. 네 번째 표 슬라이드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목 넣겠습니다. 표의 경우에는 몇 줄에 몇 칸인지를 세셔야 되는데요. 결과물 보니까 두 줄에 세 칸이로군요. 그 이외의 쪽에 있는 아이들은 도형입니다. 이 친구들 도형은 따로 제작을 하도록 할게요. 표를 집어넣겠습니다. 표 삽입 단추를 클릭하셔서 열이라고 하는 건 칸을 얘기해요. 3개의 칸이죠. 3열. 행이라고 하는 건 줄을 얘기합니다. 2줄입니다. 2행. 확인하시게 되면 표 만들어졌고요. 하얀색의 조절점들 수정하셔서 크기를 적당히 바꾸시면 되겠죠. 타이핑 하겠습니다. 글꼴의 경우에 굴림의 18이라고 지시가 되어 있고요. 표를 작성했으니까 표 스타일을 먼저 넣어 보도록 할게요. 표를 선택하고 있으면 표 디자인이 보일 겁니다. 표 스타일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테마 스타일 강조 5번이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결과물을 보아하니 색깔이 알록달록하지 않고 단순한데 우리 거는 좀 짙고 옅고 색상이 달라 보이죠? 그건 왼쪽에 있는 머리끌 행과 줄무늬 행이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V체크를 해제시켜 주도록 할게요. 글자의 모양도 정리하겠습니다. 글자에 대한 건 홈에 가셔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굴림의 크기는 18이고요. 가운데 맞춤 위아래에도 중간에다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도형을 만들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친구들 2개의 도형을 조합해서 만들어라 라고 했군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겁니다. 도형, 사각형을 먼저 밑에다 깔아줄 거고요. 그 위에다가 동그라미를 얹어주도록 하죠. 하나의 세트를 잘 만들었으면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이만큼이라고 왼손에 도움 받을게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가면 복사가 되겠죠? 왼쪽에 있는 도형도 삽입하도록 할게요.
왼쪽 도형의 경우에는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겠습니다. 선형 아래쪽이에요. 도형 서식에 가셔서 채우기, 그라데이션 선택하시고요. 이름 똑 떨어지게 똑같은 선형 아래쪽 찾으시면 되겠네요. 도형들의 경우에도 글꼴은 맞춰주셔야 되겠죠. 몽땅 다 넓게 선택을 할 거고요. 글자에 대한 건 홈에서 맞춰줄 겁니다. 굴림의 크기는 18. 색상은 언급이 없지만 까맣게 보이니까 깜장색으로 정리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슬라이드 제작하도록 할게요. 제목을 넣고요. 차트의 경우에는 차트 삽입 단추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문제에 보면 묶은 세로막 대형으로 작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묶은 세로막 대형 선택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결과물 보시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부터 쭉 입력을 해주세요. 데이터를 입력하고 있는 동안에 차트가 이렇게 막대 세워졌는데 항목 3번과 4번이 보이는군요. 데이터 입력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임의로 들어가 있는 친구들 몽땅 다 선택해서 지울지라도 그 공간은 남게 돼요. 이 친구를 완벽하게 없애시려면 데이터 입력창에 있는 이 모서리 점을 정확하게 마우스 갖다 대셔서 범위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원하는 범위까지 수정을 해서 필요한 아이들 표현을 해줬는데 결과물 보면 연도별로 막대기가 세워져 있죠. 우리는 내수와 수출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데이터 입력창이 떠 있는 상태에서 행과 열을 전환해 주시게 되면 문제지와 똑같이 변환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오타 없는지 다시 한번 쭉 확인을 해 보시고요. 데이터 입력창은 닫겠습니다. 차트에 대해서 세부 설명 들어가기 전에 우리 글꼴과 외곽선도 다 마무리를 지어주는 게 좋겠죠? 차트 선택하고 계신 상태에서 홈, 글꼴을 맞춰 줄게요. 크기는 16입니다. 외곽선의 경우에는 글자에선 해결되지 않죠? 차트를 만들고 계시면 차트의 디자인과 서식이 보입니다. 서식에서 그 테두리가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색상, 짙은 색깔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차트의 제목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모양에 대해선 홈에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궁서 크기는 24. 굵게 표현할 거고요. 채우는 색상 그리고 윤곽선 그림자는 차트의 서식에 가셔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작업을 하실 때 차트 안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이렇게 차트 영역입니다. 그림 영역입니다. 제목입니다. 라고 말풍선이 뜰 거예요. 지시사항에 맞춰서 차트 영역에 대해서 그림 영역에 대해서 하나하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서식에 보시게 되면 수출 계열에 대해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다음에 보조축 지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수출 계열이라고 하면 요 주황색 막대를 얘기하는 거죠. 주황색 막대를 선택하시게 되면 모든 주황 막대가 한꺼번에 선택이 될 거예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차트 종류를 변경하겠다. 수출에 대해서 라고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주시되 보조축으로 체크하고 나오시게 되면 얼추 비슷한 느낌이 들죠? 언급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수정을 해주시면 될 텐데요. 우선 값 표시까지 마무리를 짓고 나머지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을 표시하겠다라고 하는 친구를 보시면 22년의 내수 계열에 대해서만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22년에 대해서 내수라고 하면 요 파랑막대기인 거죠. 파랑막대를 클릭하게 되면 모든 파랑막대가 한꺼번에 선택되고요. 다시 한번 클릭하면 2022년 것만 선택이 됩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데이터에 레이블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값이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물과 모양의 다른 부분들 하나하나 추가하거나 삭제를 해주시면 될 텐데 일단 가장 도드라지게 달라 보이는 건 표가 눈에 보여야 됩니다. 차트를 선택하고 계시면 차트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는데
차트의 요소를 선택해서 추가해 주실 수가 있으세요. 클릭하시게 되면 넣을 거리들이 쫘라락 나올 거고요.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표입니다. 법례 표시를 포함해서 넣어주시게 되면 이렇게 파랑 막대는 주황색 꺾은 선은 이라고 법례를 보여줍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바깥쪽에 있는 법례는 필요가 없겠죠? 이 친구는 콩 찍어서 지워주면 되겠고요. 지나가는 눈금선들도 굳이 필요가 없네요. 그렇다면 눈금선들 정교하게 잡으셔서 지워주시면 될 거고요. 왼쪽에 0부터 시작해서 300으로 끝나는 거 불만 없습니다. 50, 100, 150, 200이라고 간격도 똑같은데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은 0부터 1200, 이 친구도 똑같이 필요하지만 간격이 우리처럼 200, 400, 600이 아니라 400, 800, 1200이라고 간격이 조금 더 듬성듬성하죠. 보조축에 대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축서식 들어가시게 되면 간격을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최소값과 최대값에 대해서는 불만 없고요. 기본 단위를 200이 아니라 400 단위로 바꿔주시게 되면 이렇게 간격 수정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결과물이 테두리 좀 진하게 보이고 있는데 우리 건 지금 테두리 선이 안 보이니까 그것들도 마저 작업을 하고 나오는 게 좋겠죠. 축에 대해서 선의 색깔을 좀 진하게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실선을 까맣게 라고. 보조축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죠. 실선을 까맣게. 아래쪽에 표 모양들도 좀 짙게 보일 수 있도록 실선에 까맣게 표현했더니 좀 더 짙게 보입니다. 나머지 도형을 얹어주도록 할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거예요. 도형, 화살표를 찾겠습니다. 삽입한 도형에 대해서 스타일도 지정이 되어 있군요. 미세 효과 파랑의 강조 1이라고 했으니까 미리 만들어져 있는 효과들 중에서 이름 정확하게 똑 떨어지는 친구 파랑의 강조 1 미세 효과에서 찾으시면 되겠고요. 글자에 대한 건 홈에 가서 작성하지요. 굴림의 18. 마지막 도형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넣도록 할게요. 도형의 경우에는 모든 아이들 다 작성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작업하다가 시간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도형들 다 작업해서 모자라게 그리는 것보다는 추가적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아트라든지 그룹으로 묶어주시는 기능, 그리고 애니메이션 효과 주는 기능, 기능별로 좀 추가를 할 수 있도록 왼쪽에 있는 아이들을 먼저 작성하는 게 좋겠네요. 왼쪽에는 도형뿐만 아니라 스마트 아트도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문제풀이 하는 동안에는 일단 도형들을 다 완성할 겁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삽입, 도형을 넣을 거예요. 도형. 도형 안에서 노란색의 조절점은 모양을 바꾸는 거죠. 쭉 드래그 하셔서 적당한 모양으로 주시고요. 빙그르르 돌려야 될 건지 거울처럼 반사시켜야 될 건지는 모양을 보시고 유추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사해서 쓰실 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가시면 돼요. 도형들에 입력한 글자들 몽땅 다 쫙 블럭 잡으셔서 글꼴 맞춰주셔야 되겠죠. 홈으로 돌아오세요. 굴림, 크기는 18, 색깔은 특별히 언급이 없으면 출력되어 있는 색깔과 똑같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도형의 경우에는 납작납작하게 보이는데요.
스마트 아트의 경우에는 이렇게 올록볼록한 느낌이 들어요. 삽입의 스마트 아트 모양을 찾으시면 되겠죠. 하나의 도형 안에 글씨를 위아래로 쓰실 때 그냥 엔터를 치고 입력을 하게 되면 멀리 뚝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시게 되면 좀 더 가깝게 사이가 벌어집니다. 그냥 엔터 말고요.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입력을 시켜주세요. 필요 없는 도형이 있다라고 할 땐 선택해서 지워주시면 되겠죠. 만들어진 스마트 아트는 하나하나의 도형 수정하는 것보다는 가장자리에 커다랗게 조절점들 보일 겁니다. 그 친구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수정을 해주셔야 모양이 예쁘게 수정이 될 거예요. 스마트 아트를 작업하고 계시면 스마트 아트 메뉴가 뜹니다. 색깔이 알록달록해 보인다면 그 색깔은 색 변경해서 지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스마트 아트에 미리 만들어진 스타일이 만화와 경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출력 형태를 보시고 만화인지 경사인지를 구분하셔서 넣으시면 되겠죠. 안에 들어있는 글자는 맞춰주세요. 굴림의 18. 선의 모양이라든지 연결되는 아이들도 다 마무리 지어 주셔야 합니다. 글씨를 쓰고 보니 이렇게 도형을 뒤집었을 때 글자가 같이 뒤집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어쩔 수 없이 글씨를 지우시고요. 따로 글 상자를 이용해서 얹어 주시기를 권합니다. 도형과 스마트 아트가 배치가 됐다면 이마만큼은 한꺼번에 그룹으로 묶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애니메이션 효과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널따랗게 범위를 잡으시고요.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화, 그룹이라고 하게 되면 한꺼번에 묶일 거고요. 애니메이션 메뉴에 가셔서 애니메이션의 스타일을 바운드라고 선택을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통통통 떨어지는 느낌으로 첫 번째 아이들이 설정이 됐고요. 두 번째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룹으로 묶은 다음에 나누기 효과를 주라 되어 있네요. 이만큼이라고 넓게 드래그 하셔서 오른쪽 버튼 그룹 묶어주시면 되겠고요. 애니메이션 가셔서 스타일을 나누기 찾아서 넣어주시면 될 텐데요. 나누기의 경우에는 방향도 지시가 되어 있군요. 가로로 바깥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효과의 옵션을 지정하시면 되겠죠. 가로로 바깥쪽. 모든 아이들을 다 제작을 했는데요. 하이퍼링크라든지 애니메이션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한번 슬라이드 쇼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슬라이드 쇼를 해볼 거예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하이퍼링크 걸린 친구들은 손가락 모양이 나오죠. 클릭하시면 다섯 번째 차트 슬라이드로 이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에 있는 친구는 통통통 떨어지는 바운드와 쫙 열리는 나누기까지 정리가 됐네요. 여기까지 2022년 8월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